예약한 지 10분 지났다고 환불 불가? 자,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아내와 기분도 낼 겸 여행을 떠나기로 한 저는 심혈을 기울여 좋은 숙소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성수기에 좋은 숙소는 이미 풀로 예약이 찼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오, 자기야, 여기 호텔 어때? 완전 좋은데? 아니 시설도 깨끗하고 트윈 바다에 오션뷰, 바다 앞이라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자기야 이런 거 비싸지 않을까? 아니야. 특가로 나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거든? 그래. 그럼 같이 보내는 여름 첫 휴가인데 이 정도 또 써야지. 에? 그럼 나 여기 예약할게. 좋아. 그렇게 전 숙박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문제는 호텔을 예약한 후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인데 전 급한 대로 호텔 예약을 취소하려 숙박 플랫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아침 숙소 플랫폼이죠? 네네, 고객님.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행복 호텔을 예약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 바람에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약금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뭐 가능한 거죠?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는 말씀이시죠,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언제 예약하셨을까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한두 시간쯤 됐나? 고객님 2시간 전에 예약하셨단 말씀이시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환불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2시간 전에 예약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저희 환불 규정상 10분 전에 예약한 건에 대해서만 예약금을 환불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불 규정이 어긋나서 환불이 불가합니다. 아니, 당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진짜 2시간 전에 예약한 걸 취소를 하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로봇이야, 사람이야. 사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대로 절대 못 넘어가. 내가 소송할 테니까 그대로 딱 있어. 숙박 플랫폼 측에서는 환불 규정상 2시간 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해준다. 제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일 취소도 아니고 불과 2시간 전에 예약한 걸 못 돌려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대단히 죄송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숙박 앱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A씨가 한 숙박 플랫폼 B사를 통해서 한 호텔의 숙박 상품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불과 2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환불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B사는 예약한 후에 10분이 추가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다라는 요 자체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던 겁니다. 또 이 해당 호텔 측 역시 우리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결국 이용자는 결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예약 후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약 취소를 하면은 그 환불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예약 플랫폼 측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상. 얘기인데 네. 자,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O, 아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안 되겠다 하면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돌려줘야죠. 의견이 OX. 아니었어요. 네. 돌려줘야죠. 또 장 기자님과 의견이 또 다르네요. 왜 이럴까요? 작가님이 이렇게 하래요? 아니 왜 돌려줘야 된다고 아니 이거 생각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아유.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걸 매뉴얼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절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납득이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분이에요.
10분이면 변비 환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 촉박한 시간 동안에 이 고객, 이 소비자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건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라 그럼. 저는 우리 장 기자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아니 제가 그 수림 씨 얘기 들을 네. 때만 해도 이걸 네.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뭐 나니까 제 얘기는 뭐? 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네.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 예약하고 그랬을 때 그 규정에 뭐 환불 규정 이런 거에다가 다 체크를 하고 동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이 됐을 거예요. 예,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어떻게 뭐 CCTV를 뭐 가릴 수 있어도 일단은 안 된다. 규정이다. 요 얘기입니다. 규정을 어떻게 네. 정하나요? 환불 규정 누구 법대로 것만 해야지. 해요. 아직 되지도 않아요. 아, 역시 뭐 이번 주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실제로 최근 이런 숙박 플랫폼에서 취소나 환불을 둘러싼 논쟁 굉장히 많다면서요. 정말 많죠. 저도 최근에 숙박 플랫폼 통해서 숙소 예약했다가 네.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했는데 제대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일 10번 번에서 환불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실제로 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숙박 플랫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숙소 예약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전같이 똑똑똑 오늘 남은 방 있나요? 이런 취지로 해서는 휴가를 갈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숙박 플랫폼이라는 것이 여러 숙소의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어떤 숙소 갈 수 있는지 검색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만큼 취소와 관련해서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계속해서 이런 숙박 플랫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구제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의 기준으로 할 때 숙박시설 관련 피해자 구제 신청이요 4천 건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78% 이상이 계약을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계약을 해지했는데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또 문제로 지적할 만한 부분이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가 유도가 되는데 합의 비율이 6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가량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구제 신청을 해도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 사안으로 돌아와 보더라도 결국 취소를 했는데 10분 이내에 취소해야지 취소가 된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처음에 예약할 땐 10분 이내에 취소해야 취소가 된다는 걸 모르고 네. 예약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서 관련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 그 김연자의 10분 내로도 아니고 무슨 10분 내로 환불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티셔츠 29,900원짜리 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가져오면 교환 환불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물며 아니 숙박이면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잖아요. 근데 그 10분 이내 취소 환불이 안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말이 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 어려워서 실제로도 이런 네. 법적 판단이 어떤 기관별로도 좀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신발 하나를 사도 일주일 내에 내가 환불하고 싶으면 환불할 수 있잖아. 그렇죠. 라고 똑같이 본 거예요.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는 이게 플랫폼도 신발을 인터넷에서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 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일주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분 내에 이런 거 상관없이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본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요. 자, 우리가 이런 숙박 같은 거 예약할 때 네. 사실상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엄청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우리가 막 은행에서 정말 그 어떤 계좌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그 깨알 같은 글씨가 100만 자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솔직히 전부 다 읽지 읽어보고 그 동의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약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관을 만든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왜?
양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서 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제공하는 거고 그걸 사실상 상대방이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조그만하게 좀 불공정하게 바꿔놔요. 그럼 사실 그걸 다 읽어보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불공정하게 약관을 처음부터 만들었다라고 이제 봤는데 문제는 법원의 시각이 달랐어요. 법원의 시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통신 판매 업자라고 봐야 될 수 있느냐? 이 플랫폼은 단순히 중개만 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고객과 숙박업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약관의 측면에서도 보면 써놨잖아 플랫폼에 환불 네네. 불가라고. 네네. 당신이 봤잖아. 네. 보고 동의했잖아. 근데 이거를 과연 불공정한 정도로까지 볼 수 있겠냐?라고 보아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공정 약관 책임을 플랫폼에 직접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을 그래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약관을 직접 확인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노안 전과 노안 후로 나눠서 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걸 보면 눈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 거기 다 있어. 이걸 거기 어떻게 다 다 봐?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게 돌려받기 못 받았을 어려울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자, 저 전문가 변호사분 두 분 나와 계시니까 OX로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환불 가능? 이번에도 OX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변호사님은 같은데. 확실하게. 네. 세모. 오, 이렇게 됐는데 임재 변호사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법 있잖아요 하고 큰 소리 한번 제가 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이번 계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 플랫폼이라는 업체를 가운데에 두고 소비자와 숙박 시설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나는 이 숙박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일지 아니면 사실상 이건 매개체에 불과하고 호텔과 고객 간에 직접 계약은 맺은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안이 와도 내가 아무리 읽기 싫어도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요. 잘 알고 잘 읽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대원칙이 있다고 해도 이번 상황 같은 경우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이 두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숙박시설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글로만 보고서 계약을 하게 될 때 맞아요. 통신판매업법이 적용이 되어서요. 이렇게 통신판매를 매개로 해서 계약을 하면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과연 이게 통신 판매와 관련된 그런 중개 여부로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는 돈을 지불했고요. 이 통신 판매 중개를 하고 있는 이 중간 플랫폼이 호텔에 이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이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법에서 7일 이내에 청약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 판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에서는 충분히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소비자라면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깨알같이 작게 적혀 있는 글씨로 우리가 무조건 그 호텔을 이용하려면은 동의를 해야 되는 그 약관은요.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면 무효다라는 약관 규제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이내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죠. 이건 내가 잘못 클릭한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취소를 10분 이내에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해 볼 측면이 전 있다고 보아서요. 이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다라는 부분도 주장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안만 놓고 보자면은 이 중간에 매개한 사람이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7일 이내 청약을 가능하다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 더하기 이건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무효다라고 주장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면서요? 좀 소비자가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보니까 근데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선 이게 가능했었던 게 막 10분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해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부당해요 한쪽에. 그래서 승소를 할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써 있었고 읽었고 동의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환불 안 되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우리가 숙박 그 플랫폼에서 숙박업체 예약을 할 때 사실 외국계 사이트들이나 플랫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땡땡닷컴 막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부킹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불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외국 사이트에 있는 한국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땡땡닷컴 코리아.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 땡땡닷컴 코리아가 진짜 어떤 숙박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그 본사를 단순히 마케팅해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면 사실 땡땡닷컴 코리아의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계약을 맺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를 그 두고 소송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사에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쉽지 않죠. 해외 법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뭐 승소를 해서 집행을 한다? 그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다 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다 뭐 숙박 뭐 이런 거 위해서 이제 플랫폼에 연결이 된 건데 하나는 소비자가 승소했고 하나는 소비자가 패소했고 네, 결국 이런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게 원인을 딱 어디다가 딱 두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개하는 그 업체가 단순히 정말 이 호텔들, 이 숙박업소들의 정보만을 대신 보여주고 일종의 광고 대행의 역할을 했다라면은 사실상 이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플랫폼 자체와 계약을 한 수준에 이르렀다. 통신 판매업상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또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호텔에 예약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거예요. 날씨 때문에. 네. 그러면 갈 수 없는데 숙박업소 입장에서도 당일 몇 시간 전 취소입니다. 서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요즘 참 문제가 많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결항 확인서 같은 부분을 제출하면 적어도 무료로 취소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깨알같이 또 작게 어떤 경우에도 당일 취소 시에는 뭐 5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꼼꼼하게 미리 알아보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고요. 이런 규정들 약관무효법도 있고 이런 통신판매업 규정들을 좀 숙지하고 있다가 좀 불이익한 상황에서 이런 법 있지 않느냐라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볼까 하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반짝 무슨 특가 해가지고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고 봤더니 아주 작은 글씨로 환불이 10분은커녕 아예 환불이 그러니까 안 저렴하죠. 되는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한 거죠.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젊음이 싶은데요. 좋다, 노안이 아니라. 그래요? 잘 하신 거죠.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건에서는 승소를 하고 어느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 플랫폼이 통신 판매 업체에 해당하느냐? 뭐 예를 들면 내가 결제를 플랫폼에 했는데 플랫폼에서 호텔한테 뭐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주고 이러니까 당신은 통신 판매업자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광고 대행이다 그럼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밖에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꼼꼼하게 보는 수밖에 없다. 그 플랫폼의 정보 자체를 꼼꼼하게 보고 환불 불가 그리고 특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어떻게 보면은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예방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